첫째는 12연기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12연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12연기입니다. 12가지 밝히는 연기는 윤회의 그죠? 혹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인결과 원인결과의 양중인과로 원인과 결과가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12연기라는 것은 분위연기로 봐야 된다. 12연기는 원의 흐름인데 그죠? 매 순간 어떤 특정 순간에서 두드러진 그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두드러진 상태를 12가지로 설명해 놨는 거다. 그래서 분위연기로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는 그죠? 그 다음에 상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는 거. 그죠? 양중인과는 양중인과인데 상세로 봐야 된다는 거.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관심이 11번째의 생, 자티 그것이 그죠? 한생에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생과 식과의 관계에도 한생이 들어가는 거로 그죠? 보는 측면이 우리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는 거. 혹은 적어도 양보해서 뭡니까? 이거는 이시의 일중인과로 어쨌든 윤회의 구조로서 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기를 선하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그죠?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그죠? 그런 존재론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죠? 말씀하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연기와 무한은 공전의 장비와 같다는 거. 그죠? 무한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무한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게 뭡니까? 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기와 무한은 공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연기의 중요성을 한 4가지 내지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는, 연기는 우리가 괴로움 혹은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 초점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아드랑마를 배웠습니다. 아드랑마에서 뭘 중심으로 배웠습니까? 법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아드랑마는 법에 대해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약에서 윤회의 발생 구조로서 혹은 고의 발생 구조로서 12연기를 배웠듯이 아드랑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제법 있잖아요. 82법의 상호관계를, 상호의존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상호의존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타나는 그래서 나타나에서는 제법이 82법이 가질 수 있는 상호관계를 24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677쪽입니다. 677쪽에 보면은 우리가 상호의존을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그 보면은 677쪽 밑에서부터 4번째 줄 보면은요. 어느 특정한 관계에든 반드시 존재하는 3가지 요소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조건 짓는 법인데 다른 법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법을 말한다. 즉, 한 법이 다른 법을 일어나게 하거나 의지하게 하거나 유지하게 하면 그 법은 조건 짓는 법이 된다. 둘째, 조건 따라 생긴 법인데 조건 짓는 법에 의해 조건 지어져서 생긴 법을 말한다. 즉, 조건 짓는 법이 제공해주는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유지되는 법을 말한다. 셋째는 조건 짓는 힘인데 조건들의 효능으로 옮긴 의 용어를 내린 사유도가로 정착시킨 것이다. 이 조건 짓는 힘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법에 대해서 조건으로 작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뜻하며 그것을 아드랑마 에서는 24가지로 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건은 뭐를 가진다 했습니까? 힘을 가집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힘. 그죠? 조건은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드랑마에서는 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드랑마에서 법은 전부 찰나생 찰나별입니다. 그죠? 법은 어떻습니까? 찰나생 찰나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찰나생 찰나별 하면 되죠? 찰나생 찰나별 하면은 그 다음 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또 그 다음 법이 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걸 좀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왜 한 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은 그 다음 법이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이라는 걸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에 있는 작용하는 어떤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의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의 조건이랍시다. 부부의 조건은 힘을 가집니까? 가지지 않습니까? 안 가집니까? 강한 힘을 가지죠. 제거도 그렇게 잘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뭡니까? 아, 한 집에서, 그것도 한 방에서, 그것도 한 이불 자리에서, 다른 생활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힘이잖아요. 어떤 딴 사람하고 그래 한다고 생각해보시고, 이게 농담이 됩니까? 가면 우리 내꺼하고도 남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떤 특정한 남자에 대해서는 그래 해서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래 안 하면 이상해요. 그죠? 부부가 독방을 쓴다면 뭡니까? 아, 그건 좀 생각 있게 봅니다. 그죠? 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뭡니까?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조건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관계 전에 불륜관계. 불륜관계라는 것도 뭡니까? 힘이 있죠? 아, 힘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해보는 거죠? 해본 사람 같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죠? 불륜관계라는 것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거죠. 고맙죠. 대장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라면 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한 보름 전인 거죠. 한 달 전부터 해서 텔레비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 그리고 김승현 씨 있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짓한 맞고도 남아야 될 짓이잖아요. 그거는. 그건 뭐 우리나라를 그죠? 대기업의 총수가 그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죠? 깡패 말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면 정말로 안 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 책임이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드러난 걸로 보면 그죠? 부자의 힘이잖아요. 부자 관계잖아요. 부자 관계는 그건 강력한 힘을 갖고 조폭도 못할 짓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 관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펴보면 그죠? 이 세상에 우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살펴보면 뭡니까? 거기에는 다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뭡니까? 이 24가지 조건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찰나의 법이 일어났다가 뭐라고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뒤찰나의 법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등무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죠? 앞찰나가 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뒤찰나의 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 하면 그거에 힘이 있죠. 그죠? 힘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거부할 수 있는 없는, 그죠? 부부관계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듯이, 이 등관념에도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찰나의 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은 바로, 한 들것만큼만 시간적인 차이가 없이 바로 거기서 뭡니까? 다음 찰나의 법이 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등무관념이라고 하죠. 틈없이 매우 틈없이 든가 아주 틈없이 있든가 틈없이 있다는 더욱 틈없이 있다는 조건. 그죠? 공부하는 거 알겠죠? 그죠? 틈없이 있다는 조건이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법은 찰나심 찰나면하면서 흘러간다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됐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설명되고 있는 24가지 조건은 뭐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찰나심 찰나면을 하는데 이것은 지멋대로 찰나심 찰나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의 상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 사라지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무슨 소리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대상을 봅니다. 그죠? 그죠? 내가 대상을 본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대상으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상은 아주 많죠, 그죠? 대상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특정 순간에 특정한 마음의 특정한 것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해피름은 당신입니까? 많은 분 중에 왜 해피름은 이걸 봅니까? 저것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상자부 아담마에서는 전부 이 세상의 이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를 전부 그 역동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관계를 전부 조건이라는 것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절대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뭡니까? 그 신이 만드는 거야. 그래 보면 다 끝납니다. 그죠? 왜 찰나신 찰나면 하면 그 다음 우리는 나 필요 없어. 그 신이 만드는 거야. 이러면 끝나버린다. 그죠?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그런 말 하면 그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 차원이 그죠? 다른 차원이 이야기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런 것을 그 조건이 가지는 힘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전부 뭡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전부 얽혀있는 거죠. 한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지금 함께 일어나는 법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업이 작용해야 되고, 그죠?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몰라. 우리는 아주, 신이 만드는 거야. 말라고 하지 마. 그죠? 알고집이 되면 곤란해. 그죠? 알고집이는 불행한 거야. 그죠? 신이 만드는 거야. 그런 거, 니는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불교에서 보면 뭡니까?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 조건을 딱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24가지 조건으로 정리되더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 조건, 역학관계를, 그죠? 24가지로 정리했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좀 있으면 살펴보시겠지만요. 이 24가지 다시 4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4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요. 여러분 직무유기라서 24가지 다 합니다. 머리가 우시우시합니다. 저도 처음에 책 옮긴다고 옮겨놨는데, 그죠? 처음에 옮길 때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번역한, 그대로 번역했는데 지금 보니까 글씨 것도 많고요.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해됩니다. 이제 조금,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기분 나빠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도 못하다는 말인가?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덜투덜 요한 정도로 끝이면 안 됩니다, 그죠? 기분 나쁜 분들은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좀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저는 다 눈거리가 다 있어요. 입만 살아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의 상호관계, 법들에 작용하는 그 역학관계, 그죠? 그런 법들에 작용하는 그 힘, 그죠? 이 역학관계를 우리 아담마에서는 2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4가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679쪽입니다. 678쪽부터 9쪽까지 도표를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680쪽입니다. 680쪽도 보면 2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인의 조건, 대상의 조건, 지배의 조건, 흠없이 따르는 조건, 더욱 흠없이 따르는 조건, 함께 생긴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의지하는 조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먼저 생긴 조건, 뒤에 생긴 조건, 반복하는 조건, 업의 조건, 마보의 조건, 음식의 조건, 기능의 조건, 선정의 조건, 도의 조건, 서로 관련된 조건, 서로 관련되지 않은 조건,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은 조건, 떠나버린 조건, 떠나버리지 않은 조건. 이렇게 해서 24가지 조건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또 어떻게 됩니까? 1, 2번 내가 많은 것은 5개까지 또 세분해서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관계로서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그죠? 나온 거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9쪽 첫 번째가 뭡니까? 원인의 조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원인은 뭡니까? 예,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6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짓는 법은 뭐겠어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조건 짓는 법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것이 조건 짓는 법입니다. 그럼 조건 따라 생긴 법은 뭐겠어요?
이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와 관련된 심소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죠? 조건 따라 생긴 것들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원인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뭔가 하면 681쪽 보면 그죠? 681쪽 위에서 한 9번째, 12번째 보면 70번이고요. 거기 보면은 원인의 조건을 가진 것들은 튼튼한 나무처럼 확고하고 안정되어 있다. 원인 없는 마음들은 뿌리가 깨알만한 이끼처럼 확고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원인을 가진, 그죠? 원인을 가진 것들은 뭡니까? 튼튼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원인을 가지지 않은 것들은 뭡니까? 아주 약하고 약하다는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고 원인이 없는 마음이 있죠. 그죠? 원인 없는 마음은 뭡니까?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89가지 마음, 그 도표 해갖고 심소독들하고 관계에서 보면 원인이 없는 마음, 원인 없는 마음에는 심소독들이 제일 많은 게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미약한 마음을 뜻하고 원인을 가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가진 마음은 이제 여기 말하면 튼튼한, 강한, 힘을 가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원인이라는, 그죠? 그것이 가진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런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 대상의 조건입니다. 대상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의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뭐겠어요? 대상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대상이 뭐를 조건 짓습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가진 심소를 조건 짓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뭐가 내 마음의, 내 마음과 마음 후수의 대상이 됐다는 말은 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심과 심소를 조건 지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죠? 그럼 그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측면에 따라서 있잖아요.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기 나온 건 K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이제 그 대상의 조건 나왔잖아요. 대상의 조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지배의 조건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리 680쪽에 그 도표 보면 뭡니까? 세 번째 지배의 조건 보면은 1번이 뭡니까? 대상으로서 지배하는 조건이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대상의 조건도 되고 대상으로서 지배하는 조건도 됩니다. 그렇죠? 대상은 누구를 지배합니까? 그걸 보는 심시주도법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배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배의 조건이고 대상 그 자체로 보면은 대상의 조건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면은 9번에 보면은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있어요. 한 둘짝 더 넘기면은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저 앞에서 보면은 우리 680쪽 그걸 보면 1번이 뭡니까? 대상으로서 강하게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의지하는 조건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의지하는 걸 보면은 이 대상 마음 구수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죠. 그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의지하는 그 힘으로 보면은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0번에 보면 10번에 보면 먼저 생긴 조건이 있죠. 그죠? 먼저 생긴 조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대상으로서 먼저 생긴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대상으로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일어나서 먹는 것 한 16시 18가 됩니다. 그죠? 그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뭡니까? 우리가 지나간 마음과 세계되고, 그죠? 그죠? 온문전향, 그죠? 그 다음에 경험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아는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이때 지금 이 마음들은 이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 물질은 이 마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겼죠. 그죠? 적어도 한 4-5살 이전에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먼저 생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먼저 생긴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은 마음보다 먼저 생겼다는 거죠. 그 대상 중에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를 우리는 먼저 생긴 조건이고, 대상으로서 먼저 생긴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상의 조건이고요. 이제 지배의 조건은 말 그대로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런데 지배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서 지배하는 것이 있고 함께 생긴 것으로서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배를 하죠. 심심소법을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 함께 생긴 심심소법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인데 무조건 전체 맥락으로 보면요.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이 훨씬 낫습니다.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 이렇게 보시죠. 그 682쪽입니다.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 문맥의 뜻으로 보면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욱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법의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건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한 법이 생기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틈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법이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앞 찰나의 마음과 이 찰나의 마음의 관계는 뭡니까? 틈없이 뒤따른 조건이죠. 혹은 뭡니까? 더욱 틈없이 뒤따른 조건. 이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뭡니까? 우리 지금 이 24가지 조건은 논장이 나타납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직계 제자 때부터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원극에는 우리가 틈없이 뒤따른 조건하고 더욱 틈없이 뒤따른 조건하고 다른 무엇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후대 분석가들은. 그래서 같은 거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틈없이 뒤따른 조건, 더욱 틈없이 뒤따른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함께 생긴 조건이 있죠. 함께 생긴 조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심심도 부분은 뭡니까? 함께 생긴 조건이죠. 그런데 아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서로 지탱하는 조건은 뭡니까? 함께 생긴 조건은, 함께 생긴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탱하는 조건이 되죠. 함께 생긴 심심도 부분은 서로 지탱해 주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생긴 조건도 되고, 서로 지탱하는 조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지하는 조건은 뭡니까? 이거는 또 함께 생긴 심심도 부분은 뭡니까? 서로 의지하는 조건도 됩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생긴 심심도 부분은 뭡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함께 생긴 그런 힘도 갖고 있고 서로 지탱해주는 힘도 갖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은 강력한 원인의 동의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선생님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생긴 조건입니다. 자, 먼저 생긴 조건은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생긴 조건은, 아까 조금 전에 했죠, 그죠? 먼저 생긴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물질은 마음보다 먼저 생기자는 거죠. 우리 인식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존재에서도 뭡니까? 오온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우리 마음이 일어난 순간, 먹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 다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층과 이 물질과의 관계를 보면 뭡니까? 이 물질은 먼저 생긴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생긴 조건은 뭐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뒤에 생긴 조건입니까? 이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보다 이런 뒤에 생긴 조건입니다. 물질 측면에서 보면 물질은 마음보다 먼저 생겼던 거죠. 됐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 왜 자꾸 이런 걸 따집니까? 먼저 생겼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죠? 이 뒤에 생긴 뭡니까? 아르바리를 유지시켜주는 어떻게 합니까? 토대가 되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안식은 눈의 감성을 의지하잖아요. 눈의 감성이 있어야 안식이 일어난다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생긴 이 물질은 뒤에 생긴 이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토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생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생긴 마음은 먼저 생긴 물질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물질이 생기는데 여기서 마음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전체 문제잖아요. 마음이, 뒤에 생긴 마음들이 계속 있어줘야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16심찰나 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생긴 조건하고 뒤에 생긴 조건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헷갈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대부분 당연합니다. 또 그런 거 모르는 게 당연히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방송이라도 들으시고,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웰빙 커피를 드시면서 음미해보십시오. 별로 안 되는 거라도, 그죠? 만큼이라도 들으셨기 때문에 훨씬 이야기가 수를 끄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반복하는 조건. 반복하는 조건이 잘 압니다. 이거는 자완화에만 쓰면 되죠. 자완화는 일어나면 7번 일어나죠. 그죠? 속해 먹은 자완화는 반복하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죠? 왜 7번 일어나느냐? 반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의 조건입니다. 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업은 의도적 행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생긴 업은 어떻게 됩니까? 과보를 가져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고, 과보 조건입니다. 과보 조건은, 과보의 마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과보의 마음과 마음부수는 과보의 조건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조건입니다. 분리해서 음식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물질적인 음식, 정신적인 음식,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음식은 뭡니까? 그죠? 함께 일어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소 물질에 힘을 줍니다. 그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능입니다. 기능은 우리 22가지인데 여기서는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은 제외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20가지 우리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에게, 그죠? 좀 빨라네. 다른 것들에게 하나의 능력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능력을 갖고 있다. 지배하는 독특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 조건입니다. 우리 선의 조건, 우리 7장에서 했습니다. 7가지였습니다. 그죠? 선의각지 7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생기는, 그죠? 명칭에 대해서 선의 조건으로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도의 조건은 몇 개 있습니까? 12가지였습니다. 그죠? 도는 8등도 8개가 잘못된 도 4가지 있습니다. 7장에서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죠? 수단입니다. 그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가 12가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관련된 조건, 그죠? 우리, 뭡니까? A와 B가 서로 관련된 조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게 뭡니까? 서로 관련되지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은 조건, 떠나가버린 조건, 떠나가버리지 않은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우리가, 존재하는 조건하고 떠나가버리지 않은 조건은 동일하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니까 떠나가버리지 않았죠? 그럼 같은 말을 왜 합니까? 여기도 몰라요. 목표한테, 그죠? 무조건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했는데, 주석에서는 같은 걸 지불해버립니다.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존재하지 않은 조건하고 떠나가버린 조건은 또 동의입니다. 그죠? 그렇게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에서는 24가지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24가지는 적용되는 범위가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과 상가에서는 이 24형이 24가지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6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있습니다. 695쪽입니다. 첫째, 정신은 정신에게 6가지로 조건입니다. 정신이 뭡니까? 정신이 뭡니까? 명입니다. 명을 한국말로 옮깁니다. 명은 뭡니까? 심소를 명이라 합니다. 심소가 명이고, 그거를 정신으로 여기서 옮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 오원으로 보면 뭡니까? 수상행식, 이것이 명입니다. 색은 뭡니까? 여기서 물질은 뭡니까? 물질은 색입니다. 그 정신은, 그러니까 심소는 정신에게, 심소에게 6가지를 조건내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소는 정신 물질은 뭡니까? 원이죠, 그죠? 색수상행식입니다, 그죠? 이게 5가지를 조건내는 데서 다시 정신은 물질에게 1가지로 조건낸다. 물질은 정신에게 1가지로, 개념과 정신물질은 정신에게 2가지로, 정신물질의 상은 같은 상에게 9가지로 조건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뭡니까?
24가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놨고 앞에 24가지 조건을 여기 적용되는 것만 다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696쪽입니다. 정신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죠? 곧 바로 멸한 마음과 마음부수는 현재의 마음과 마음부수에게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 더욱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는 조건, 떠나가버린 조건으로 조건된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곧 바로 멸한 마음입니다. 직전에 멸한 마음은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난 마음에게 몇 가지 조건이 됩니까? 그죠?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마음은 틈없이 뒤따르잖아요. 그러면 더욱 틈없이 뒤따르게 하는 조건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죠? 앞에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떠나가버린 조건이죠? 떠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하는 속행들은 뒤따르는 속행들에게 반복의 조건으로 조건된다. 됐죠? 그죠? 앞에 있는 속행은 뒤에 오는 속행에게 반복의 조건으로 조건되기 때문에 뭡니까? 뒤에 속행들이 일어나는 대하는 힘을 갖고 있게 됩니다. 함께 생긴 마음과 마음들은 서로에게 서로 관련된 조건으로 조건된다. 그렇죠? 그죠? 심신조는 서로 관련되겠죠? 그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정신은 정신에게 조건된다 했습니다.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앞에 24가지 조건을 보시고, 그죠?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다시 설명하는 이걸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더 하시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앞에 청년노론에 1번부터 24번까지 나온 거하고 뒤에 여기 나온 거를, 그죠? 상호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랑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막 까만 것을 적어놨죠, 그죠? 이게 뭐 적어놨는가 하면은, 요거하고 뒤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6가지로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상호관계를 적어놨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앞뒤를 맞춰갖고 정리를 해보시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이 뭔가? 조건 짓는 법이 명인가, 명색인가? 그걸 좀 이해하죠? 명이 뭡니까? 수상행식인가, 명색인가? 색수상행식인가? 그죠? 요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건이 가지는 능력과 혹은 힘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제가 만약에 개정판 낼 때는 이걸 좀, 그죠?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음에 뭔가 좀 더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있잖아요. 24가지 조건을 여기서는 뭡니까? 정신과 정신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의 관계로 환원시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꼭 커피 마시면서, 그죠? 꼭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커피 마시면 잘 주제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식탁 위에 있잖아요. 식탁 위에 좀 세워놓고, 볼펜 들고, 앞뒤 하시면서, 그죠? 정리해서 보시면은, 이제는 조금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그래, 하고 안 되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말로 하는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어쨌든, 그냥 쭉 넘어가면 되죠? 쭉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717쪽입니다. 조건의 통합이 나옵니다. 독해보면, 그죠? 이 조건들은 크게 24가지 조건은 4가지 조건으로 통합이 됩니다. 24회는 4가지 조건으로 통합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동시관계로 정리가 됩니다. 동시관계는 여기서 보면은, 뭔가 하면은, 이 독해에서 보면 맨 마지막입니다. 존재하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죠? 그래갖고 존재하는 조건과 비슷한 성향 가진 걸 쭉 해놨습니다. 이것이 여기 나타나는 조건들을 한마디로 표시하려면 동시관계입니다. 한순간에, 그죠? 동시에 작용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존재하는 조건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같이 존재하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의 조건, 지배하려면 한순간에 같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토대로서 먼저 생긴 조건, 함께 생긴 업의 조건, 서로 관련되지 않은 조건, 원인의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과거의 조건, 음식의 조건, 기능의 조건, 선정의 조건, 도의 조건, 서로 관련된 조건, 떠나가보지 않은 조건, 뒤에 생긴 조건, 이건 다 뭡니까? 동시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동시관계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선후관계죠, 그죠?
됐습니다. 서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왼쪽에서 보면 두 번째입니다.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입니다. 그죠? 여기에 속하는 이 많은 것들은 다 지금 서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 찰나의 마음과 이 찰나의 마음. 됐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대상으로서 지배하는 조건, 그죠? 그 다음에 토대와 대상이 먼저 생기는 것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토대로서 먼저 생긴 조건, 다른 순간에 생긴 업의 조건, 서로 관련되지 않은 조건,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더욱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반복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은 조건, 떠나가는 조건. 이건 다 뭡니까? 공통되는 거 살펴보면 다 서로 관계죠. 그죠? 그죠? 위에 부분은 막 복잡한 거 좀 제외해놨고, 그죠? 밑에 보십시오. 밑에 부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로 관련되지 않은 조건은 서로 관계가 되니까 서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앞차라의 마음이 매라고 뒤차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더욱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반복하는 조건도 그렇죠. 그죠? 자화나가 속행이 뭡니까? 이거 무슨 반복한다는 말은 서로 관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 앞차라가 떠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고요. 떠나가본 조건은 뭡니까? 앞차라가 떠나기 때문에 떠나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 조건은 크게 사실은 이 두 가지로 가능이 됩니다. 동시관계냐, 선관계냐. 동시에 생긴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동시관계인 거죠. 그럼 앞에 생겼다가 멸하고 뒤에 생겼다가 멸한 이 두 법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선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대상이겠죠. 대상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그렇잖아요. 그죠? 대상은 중요합니다. 그죠? 불교에서 대상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대성 불교는 있는데, 그건 알아서 있죠. 그죠? 적어도 불교 정통 흐름인 의식까지는 뭡니까? 대상 없는 마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상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뭡니까? 대상과의 관계를 넣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업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업의 관계입니다. 불교는 업 빼면 학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사역에서는 우리 24가지 조건을 이 4가지 조건으로 반응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관계, 선관계, 대상과의 관계, 업의 관계. 이렇게 24년은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자본에서는 24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북방, 우리 서울제국에서는 6인, 그 다음에 4연, 5가로 이 관계를, 대법의 관계를 반응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연이 여기서는 4연으로 정리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4연과 가격도 다르겠죠. 제가 이 말은 같다는 말이겠죠. 어쨌든 남북의 대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연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시관계를 구사하면서 보면 정성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관계를 우리는 등무관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의 관계를 소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업의 관계를 우리가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연하고 우리 상자와 아드나마에서 말하는 인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사론에서는 이 인연에다가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인입니다. 그래서 6인은 사실은 4연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4연 중에 인연을 6가지 내용으로 분야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울체육입니다. 일단 내용은 몰라도 그죠? 서울체육에서는 정상년, 등무관년, 소연년,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자바다마에서 24연을 동시관계, 선관계, 대상과의 관계, 업과의 관계로 묘하는 행하고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연이란 말 자체가 대상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죠? 이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있는 부분이 조금 그런데, 그죠? 우리 내용으로 보면은, 업과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충분히, 타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법의 상호 관계를,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발달해갖고, 우리 화학은 어떻게 됩니까? 중중무진연기 이렇게 하잖아요.
중중무진연기로 이렇게 제법의 이 존재하는 유정무정의 모든 관계를 중중무진으로 살펴보게 된 최종으로 중국에서 살펴보게 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들라면 이걸 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자부에서 제법의 상호관계를 24연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다시 서를 적으면 6인 4연 5가 그 다음에 우리가 유식어도 역시 6인 4연 5가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제법의 상호관계가 이제 중국에서 화합해서 최종적으로 중중무진연기로 혹은 우리 법계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법계 연기로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24연을 거의 대부분 우리 법에만 적용시킵니다. 법에만 적용시키도 아까 여기도 2500쪽이 됐는데요. 2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 됐는데 이제 상자부에서 선생님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에 이것을 존재하는 모든 개념에까지 다 확장시켜서 설명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를 덮고도 남을 종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자는데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개념 하려면 아까 다 우리 살펴봤는데요. 부관계, 부자관계, 그거 맞습니까? 이것과 나의 관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를 덮고 남을 사실 종이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화합에서는요. 법계 연기니 중중무진 연기니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동계불에 꽁꽁 뜻이 그죠? 쫙 했습니다. 그죠? 자, 했는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숙제입니다. 집에 같이 가고 그래서 집에 같이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은 이 안에 있잖아요. 음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기 자신한테 적응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못 잘하고 음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복습 길을 권하면서 다음에는 어쨌든 하나 남은 개념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상주의의 길라자리 아비란말을 어떻게 수행과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이것을 하고 다음 주로서 어쨌든 대단원에 파악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